네, 자, 그러면 오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점심은 잘 맛있게 먹었죠? 조금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졸릴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조금, 졸음을 깨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점심 때까지 해서 유니티 설치는 다 끝났을 거예요. 그죠? 유니티 설치는 다 끝났을 거고,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보는 것부터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죠. 일단 지금 이제 여기에 띄워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실습할 내용이고요. 일단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우주 항성을 이제 우리 태양, 그 다음에 금성, 수성, 뭐 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 궤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일단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유니티가 다 설치되었다는 가정 아래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돼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일단 요 유니티 허브를 열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템플릿에서 3D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요 프로젝트 이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글로 하면 물론 생성은 돼요. 생성은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프로젝트 이름은 영문으로 생성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ABC 캠프 08로 하고 요 위치에 여러분들이 영문 프로젝트 이름 말고 요 위치에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 ABC 캠프 1월에 들었던 친구들은 요 에디터 버전에서 2019가 아니라 2020 버전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19 버전으로 하면 요 패키지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020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나 처음 생성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윈도우즈 방화벽에서 통신을 허락할 건지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허락이라고 눌러줘야만 요 생성이 제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요거는 요 프로그램들은 유니티 서버에서 기본적인 템플릿을 불러오기 때문에 방화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원활하게 되었으면 요게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샘플신 이라는 기본적인 폴더 씬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샘플신 생성되나요? 자, 되는 친구들은 채팅방에 쳐주세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재료를 불러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재료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다운로드 받은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열려 있는 요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에 요 임포트 가져올 건지를 물어보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눌러주면 불러오게 되고요. 자, 원래는 이게 이제 더블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 유니티에서 요 유니티 패키지를 읽는 거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셋, 요 메뉴에서 어셋 눌러주시고 임포트 패키지, 자 임포트 패키지에서 커스텀 패키지라는 항목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우리 유니티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선택을 해서 요 유니티 패키지 여기서는 유니티 패키지만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유니티 패키지를 프로젝트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요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사실 유니티는 굉장히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더블 클릭이나 드래그 앤 드랍 이런 것들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임포트해서 커스텀 패키지로 가져오는 방식을 하지 않더라도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재료들을 한번 이 프로젝트에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패키지 하면 패키지를 읽고 그 다음에 임포트 하게 되면 이 패키지를 프로젝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면서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일단 각각의 어셋 요 이제 만들어지는 재료들을 어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셋들을 최적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등 같은 경우에도 컴파일을 미리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나오죠. 미지포 몇 세컨드.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만큼 작업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시간이 추가된 것도 최근에 이제 추가된 건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요 창 그대로 멈춰 있어서 요 클릭했을 때 이제 잘 되냐 안 되냐 라는 게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불러오면 이 샘플씬이 바뀌었기 때문에 샘플씬을 다시 불러올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럴 때 그냥 리로드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맨 밑에 창, 여기를 밑에 아래에 있는 창을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요 창에 폴더 등이 많은 폴더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재료 준비를 위해서 불러와 보세요. 어셋 임포트까지. 자, 그리고 임포트가 완료된 친구들은 채팅방이나 아니면 슬랙에 이제 완료라고 짧게 채팅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를 이제 완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이제 작업 중인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불러오는 동안 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유니티 인터페이스는 크게 각각, 자, 봅시다. 이 구역을 한번 나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거가 뭐냐면 프로젝트 윈도우라는 거예요. 여기가 프로젝트 윈도우. 자, 여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어셋을 유니티 패키지를 임포트 안 했을 때는 여기 사실 뭐만 있었어요? 요 폴더가 아마 샘플 신즈 요 하나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불러왔더니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생겼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재료들을 불러오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일 이동하듯이 예를 들어서 요 다운로드에서 제가 이렇게 파일 이동하듯이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고 요거를 이제 요 씬에 붙여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의 시작은 재료를 불러온 다음에 요 프로젝트 윈도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유니티에서 작업 순서는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그래서 요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어떤 내가 배치할 거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요 하이라키 창이나 여기를 이제 신뷰라고 합니다. 요 두 개는 하이라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윈도우, 요 인스펙터도 인스펙터 윈도우라고 해요. 그런데 얘만 신만 뷰예요. 왜냐하면 이 신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놓게 되면 그 놓은 그대로 보여지는 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여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실제로 요 신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되고요. 하이라키 드래그 앤 드랍을 안 해도 돼요. 신뷰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보면 이 인스펙터 창에 내가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올린 오브젝트가 여기서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자, 요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지금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참고 자료에 공이 유니티 인터페이스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수치 아니면 어떤 추가하는 속성들을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재료 불러오는 걸 완료를 했으면 자, 새로운 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요 씬뷰라고 되어 있다시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결과들을 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들, 어떤 공간을 우리가 씬이라고 하는데 요 씬은 지금 샘플 씬이 기본적으로 떠 있지만 요거는 그냥
요 지금 유니티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지 말고 새 씬을 만듭시다. 그래서 요 메뉴, 맨 위에 있는 메뉴를 누르고 뉴 씬이라는 거를 클릭을 합시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여기서 설정하는 거가 empty, 빈 씬이 있고 베이직, 기본 씬이 있는데 우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베이직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씬이 불러와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뭘까요? 자, 씬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어떤 걸까요? 한번 채팅방에 쳐줘보세요. 자, 지금 새롭게 씬을 우리가 파일에서 뉴 씬 해서 새로운 씬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 어떤 작업을 해야죠? 자, 새 씬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께 ABC 캠프 1월달 ABC 캠프에서 똑같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채팅방에 쳐줘보세요. 슬랙이나 유튜브나.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세신을 만들고 나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답이 없어요. 자, 네, 김민정, 네, 세이브,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저장이죠. 그래서 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그래서 그냥 저장하는 거는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 키예요. 자, 저장하는 거는 모든 공통이라서 여기서는 세이브를 눌러주거나 자, 세이브를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S를 눌러줘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한 대로 여러분들 보통 단축키는 똑같기 때문에 컨트롤 S에서 씬을 저장해 보도록 하죠.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테스트 01은 원래 있던 씬이고, 우리가 저는 이제 퍼스트라고 씬을 저장했는데, 요렇게 씬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씬을 생성해서 저장을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씬을 생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하이라키 창은 요 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이라키 창에서 요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채팅방을 열어놨더니 자꾸 이상한 스팸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이제 요 씬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카메라와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 요거는 기본적인 조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빛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조명과 카메라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더블 클릭을 하면 뭔가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
하면 이제 예, 카메라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십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줌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 더블 클릭 하면 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줌이 돼서 이 오브젝트가 어떤 위치인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제가 여기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인스펙터 창이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인스펙터 창에 카메라와 관련된 이 카메라가 가진 속성 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명도 이렇게 선택. 요거는 조명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줌이고요. 그냥 선택만 해도 이렇게 속성 등이 인스펙터 창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창등을 이제 오브젝트 등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내용들은 요 신 뷰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요렇게 이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 카메라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신 뷰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메인 카메라와 요 신 뷰의 카메라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요. 처음 작업할 때. 자, 뭐냐면 여기서는 요 메인 카메라라는 거는 실제로 이게 작동될 때 보여지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작업할 때는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배치를 하는 걸 보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씬 뷰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눈 모양의 표시가 나타나죠. 그러면 실제로 카메라 우리가 각도나 이런 것들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가운데인 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줌을 위로 올리면 줌인, 내리면 줌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요 눈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눈 모양으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돼 있고 각도를 보면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요 위치를 카메라 위치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바꿀 때는 가운데 버튼 있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모양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회전, 현 위치에서 회전 하면서 우리 위치를 바꿔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카메라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휠 버튼을 위로 올리면 위로 이렇게 올리면 줌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줌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Alt 키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하면 눈 모양으로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 모양으로 되고 카메라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어떤 위치에 가깝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하이라키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우리가 아까 알려준, 자, 왼쪽 버튼, 자, Alt하고 왼쪽 버튼, 그 다음에 가운데 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위치를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어떤 오브젝트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만든 씬이 어떻게 보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요 바로 씬 뷰 위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면서 실제로 요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조작법이 위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와 요 조명이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데요. 그 외에 또 이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지금 하늘 화면이 있습니다. 하늘 화면이. 근데 지금 여기에는 하늘이라는 어떤 것이 없어요. 자, 요 하늘은 사실은 뭘로 취급되냐면 조명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요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씬에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오브젝트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땅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거는 요 하이라키 여기서 작업을 하게 돼요. 요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요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요 빈 공간입니다. 요 검은색.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3D 오브젝트 한 다음에 플랜을 놔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땅입니다. 땅. 그리고 요거를 만든 다음에 뭐를 해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요걸 선택하시고 요렇게 가서 보면 요 트랜스폼 항목에서 요 옆에 3개 점이 있어요. 요 3개 점을 찍고 보면 여기에 리셋 포지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포지션까지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요 빈 공간을 찍고 땅을 만드는 거. 자, 3D 오브젝트하고 자, 여기다가 플랜이라는 걸 만듭시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뭐를 해주셔야 하냐면 요 위치를 기본 위치로 맞춰줘야 돼요. 기본 선택을 지금 조금 접속이 끊겼어요. 그래서 조금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이제 플랜을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리셋 포지션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게 완료가 됐으면 설정 완료라고 한번 짧게 채팅방에 쳐주세요. 자, 요 플랜을 만들어서 요렇게 구성이 됐으면 설정 완료라고만 그냥 짧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땅을 만들었으면 요 땅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사실 그냥 오브젝트를 배치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땅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물리 엔진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지구는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땅에다가 우리가 지금 땅만 이렇게 넣고 하니까 조금 심심하죠. 심심해서 우리가 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캐릭터를. 자, 요 캐릭터는 여러분들 스탠다드 어셋,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재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윈도우에 보면 스탠다드 어셋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폴더들 다들 보이죠? 자, 여기서 캐릭터스에서 보면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퍼스트 펄슨은 1인칭, 롤러볼, 서드 펄슨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서드 펄슨이라는 거를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드 펄슨을 선택해 줍시다. 그러면 자, 요 옆에 요 지금 어셋에서 스탠다드 어셋 캐릭터 서드 펄슨이라는 폴더를 지금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선택하니까 여기에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폴더가 여러분들 이 폴더가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머터리얼이라는 건 외양, 그 다음에 모델은 3D, 모델의 형태 등이 지금 이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니티에서 쓰는 개념. 그게 뭐냐면 프리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잘 쓰고 편하게 쓰려면 다른 거는 몰라도 편하게 쓰려면 뭐만 기억하면 된다? 자, 프리팹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프리팹. 자, 프리팹. 사실 요 프리팹이 이제 유니티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건축 쪽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 프리팹만, 요 프리팹 폴더에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자, 혹시 지금 이쪽에서 놓친 부분이 있나요? 자, 요 스탠다드 어셋, 캐릭터스, 서드 펄슨 폴더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런 폴더를 열 때는 프리팹 폴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딴 거는 기억을 못해도 여러분들 지금 프리팹만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편하게 쓰려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자, 프리팹. 요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제가 까먹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요 프리팹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팹을 클릭을 합시다. 자, 프리팹을 클릭하면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AI는 이제 자동으로 어떤 설정한 동작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고요. 서드 펄슨은 우리가 조정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요 서드 펄슨, 뒤에 있는 서드 펄슨을 잡고 요 씬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고 다 올려줬으면 완료라고 짧게 한번 채팅방에 쳐줍시다. 자, 요 서드 펄슨 캐릭터 프리팹에서 자, 서드 펄슨을 선택하셔서 요 씬 위치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놓으셔도 돼요. 다만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거 이렇게만 놓으면 안 돼. 요 밖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
이쪽에다가 놓으셔야 합니다. 요 안쪽에다가. 자, 안쪽에다가 일단 놓고 완료 된 제 학생들은 요 바로 요 위에 보면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뭔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완료가 됐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보드로 조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조작 되나요? 자, 이렇게 키보드로 조작이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눌러서 점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마 조금 도전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놀다가 이렇게 해서 안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재생을 해서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되고 요 바깥으로 뛰어내려지는지, 예, 뛰어내려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되는 우리 학생들은 안녕이라고 한번 채팅방에 쳐주도록 하죠. 채팅 목소리가 조금 내용들이 완료, 설정 완료, 안녕 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녕이라고 쳐봅시다. 요 재생 눌러서 네, 조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잘 떨어지면 안녕이라고 합시다. 지금 없어졌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지금 이제 어떤 걸 만들었죠. 자, 그러면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 가능한 캐릭터를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요 이제 기본 캐릭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면서 요 땅을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또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녕 이렇게 해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장면에서는 사라졌는데 요 씬에서는 보면 지금 안 잡히고 있지만 뭔가 제가 요거를 클릭할 때마다 번쩍 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뭐예요? 이게 중력의 힘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캐릭터가.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재생 버튼을 꺼주세요. 자, 재생 버튼을 끄고 다시 씬의 요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재생 버튼을 끄고 요 씬의 장면들을 봤는데 뭔가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실수하거나 당황하는 게 뭐냐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장면이 안 보일 때는 과감하게 아까 제가 이제 요 이렇게 한번 클릭, 더블 클릭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아니면 이제 한번 클릭,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오브젝트로 카메라가 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여기서 카메라 조작을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다시 어떤 오브젝트 중심으로 원상복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씬에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택 한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니티의 단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합시다. 일단 우리가 지금 작업한 대로 여기 사람, 움직이는,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씬에다 가져와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생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씬에서 보면 유니티에서는
여러분들 요 네모난 이제 박스라기보다는 이 줄표가 보일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오목 두기 참 좋게 생겼는데 뭐 오목을 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크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요 네모 한 칸이 1m, 1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캐릭터를 이렇게 잡고 이동을 해서 보면 이제 요 캐릭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화살표가 나와요. 그리고 요 화살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배치, 이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놓고 보면 요 지금 이게 사람이죠. 사람 둘레가 한 0.5 미터 정도 되죠. 그래서 딱 봐도 요 지금 비율이 이게 2명 정도면 사람 키 한 1.8m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 크기가 1m고요. 우리가 지금 깔아놓은 요 플랜은 지금 기본 사이즈가 10m 곱하기 10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m 곱하기 10m로 해서 기본적인 땅이 생겨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배치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안녕이라고 했듯이 여기 바깥에 벽이 없어요. 자, 벽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죠?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벽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벽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요 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3D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자, 벽으로 쓰이기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무래도 벽은 박스가 좋겠죠. 그래서 큐브를 선택합시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큐브를 선택하고 요 인스펙터 요 큐브의 속성에서 맨 위에 있는 트랜스폼에 점 3개를 누르고 리셋 포지션을 해줍시다. 자, 리셋 포지션을 해주고 자, 나면 이렇게 이제 벽이 생겨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사이즈가 일단은 길어야겠죠. 벽이 이제 지금 요 사이즈가 요만한데 요 벽이 이렇게 길어야겠죠. 자, 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위치가 끝으로 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위치를 이동해 줍시다. 자, 이 위치를 요 큐브를 선택하고 자, 요 위에 지금 요 무브 툴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화살표를 잡고 자, 클릭하고 쭉 당겨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앞까지 한번 이동을 시켜줍시다. 자, 앞까지 이동을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위치가 변화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요 위치가 변화가 됐으면 자, 그 다음에 크기를 늘려줘야겠죠? 자, 크기를 늘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를 늘릴 때 보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쪽으로 늘려줘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화살표로 마우스로 된 요쪽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늘려야겠죠? 자, 그러면 양옆으로 늘리려면 자, 요거 선택하고 요 트랜스폼에 보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스케일이라는 게 크기를 늘려주는 값이에요. 자, 늘려주는 건데 요 스케일을 이제 숫자를 조정하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늘어나느냐? 보면 요 지금
내가 무브 툴을 선택했을 때 요 화살표 색깔이 틀리죠. 빨간색, 그 다음에 자 위에는 형광색, 형광 녹색, 앞에는 이제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이제 색깔은 뭐냐면 요 Y, X 실제로 이제 요 파란색은 Z인데 요런 식으로 요 여기에 요게 이제 기지모라고 하는데 요 색깔과 여기 있는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요 색깔을 이 양옆으로 늘려야 하니까 스케일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1m 그러니까 10m로 숫자를 바꿔줍시다. 자, 요렇게 이제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크기를 조정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높이도 조금 높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 Y니까 Y 높이도 한 3m 정도로 높이를 높여줍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요 벽이 너무 두꺼워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요 사이즈 벽 두께는 Z, 그러니까 요거는 0.몇으로 줄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요 스케일을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13.1 아니면 이렇게 막아질 수 있게 0.1로 조정을 한번 해줘 봅시다. 하고 좀 줄어든 만큼 요 크기를 조정을 이렇게 해서 앞에 벽을 한번 세워보죠. 자, 이렇게 벽을 세우는 거 완료하면 벽이라고 짧게 한번 채팅방에 쳐주세요. 자, 벽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사이즈를 그러면 요 숫자를 일일이 알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무브 툴, 이 옆에가 로테이트 툴이에요. 넣게 되면 각도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 옆에 있는 게 스케일 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스케일 요거를 조정하게 되면 스케일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이제 처음에 하기는 요게 편한데 요 숫자를 알려드리는 거는 요 수치들을 조정할 때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요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벽을 늘리고 싶다. 늘어나게 되면 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 도구와 요 값들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편한 걸 선택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 때는 나중에 되면 요 숫자를 입력하기 훨씬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벽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 요 벽이 사실은 지금 하나만 만들었지 나머지 두 개 벽이 없죠. 세 면의 벽이. 그래서 사실은 세 면의 벽을 또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벽을 만들었으면 요거를 큐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택을 하고 요게 이제 큐브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요 맨 위에 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이라고 쳐줍시다. 벽이라고. 그러면 벽이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세 면의 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 세 면의 벽을 아까처럼 큐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조정해서 만들면 어때요? 귀찮죠? 그래서 복사를 합시다. 복사를.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나면 모양들이 쭉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플리케이트라는 메뉴를 클릭합시다. 자, 선택하고 여기서 두플리케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브젝트들이 하나, 둘, 두플리케이트 누를 때마다 생겨요. 자, 근데 지금 보이는 거는 안 보이죠? 자, 왜 그냐? 겹쳐 있어서 그래요. 자, 두플리케이트 누르고 생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인 이름, 다시 이를 선택하고 위치를 쭉 뒤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플리케이트 해서 자, 요렇게 네, 제 벽을 또 하나의 위치를 이동합시다. 그러면 자, 이 옆에도 만들어야겠죠. 자, 이 옆에도 만들려면 회전을 시켜야 돼요. 회전을.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 옆에 부분 말고 로테이트 툴을 클릭합시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 툴 한 다음에 요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 로테이션 값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0도 아니면 요걸 그냥 이 로테이션 값을 y는 90 맞춘 다음에 위치를 이동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은 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니면 선택하고 컨트롤 D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D 두플리케이트고 아니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두플리케이트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내 면을 감싸줘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내 면을 감쌌으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내 면을 감싸가지고 벽을 다 만들었으면 제 재생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만들고 나서 근데 재생을 했더니 안 보여요. 그러면 일단 카메라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벽 4개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벽 완료라고 한번 채팅방에 쳐줘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벽을 완료를 시켰죠? 자, 벽을 완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자,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벽을 만들고 났더니 재생을 했어요. 재생을 했더니 이제 제가 확인하자고 했는데 뭔가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죠? 벽 쳤더니 진짜로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벽에 대한 거를 한번 속성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벽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요 벽, 월이라는 오브젝트를 하이라키 창에서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옆에 인스펙터 창에 뜨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벽을 선택하고 요 인스펙터 창을 봤어요. 자, 요 인스펙터 창을 봤더니, 여기서 보면, 지금 트랜스폼 종류를 봅시다. 트랜스폼, 큐브, 메쉬 렌더러, 박스 콜라이더. 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뭔가 선택하지가 않고 요 메쉬 렌더러와 박스 콜라이더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이제 두 개는 뭐냐? 요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 뭐냐? 자, 요거는 이 속성, 요 두 개의 속성은 끌 수 없어요. 항상 가지고 가는 속성이에요. 근데 요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껐다 켰다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이게 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메쉬 렌더러와 박스 콜라이더가 있는데 요 렌더러라고 붙어 있는 거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는 값. 그래서 요 메쉬 렌더를 이렇게 꺼줍시다. 자, 메쉬 렌더를 꺼주면 어떻게 돼요? 투명한 벽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벽들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니티에서 작업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한 만약에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성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요 세 개를 딱 선택하면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메쉬 렌더를 이렇게 꺼주면 어떻게 돼요? 투명한 벽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하고 재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투명한 벽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렌더러라는 거는 지금 보여지는 거를 안 보여지게 하는 거고요. 이 렌더를 꺼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일단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콜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콜라이더는 뭐냐? 자, 이 콜라이더는 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의 역할을. 그래서 제가 요 벽 하나만 켜볼게요. 켜고, 자, 렌더러 켜고 요 콜라이더를 꺼봅시다. 그러고 이제 재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시각적으로는 벽이 보여요. 그죠? 시각적으로는 벽이 보이는데, 자, 지금 아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각적으로는 벽이 보여요. 근데 콜라이더가 없으면 벽의 역할을 못합니다. 자, 벽인 줄 알고 내가 가까이 갔어요. 근데 안 멈추고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캐릭터가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콜라이더가 없으면 벽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켜져 있으면 렌더러와 콜라이더가 켜져 있으면 보이는 벽이에요. 그 다음에 렌더러가 꺼져 있으면 안 보이는 벽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 두 개 다 꺼져 있으면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빈 오브젝트예요. 빈 오브젝트. 그래서 두 개 다 꺼지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조합해서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벽, 자, 보이는 벽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보이는 벽, 자, 요거는 지금 어떨 때 쓰이냐? 자,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게임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함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함정 이런 데에 그냥 보이는데 실수하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내가 1인칭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간 제약 없이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콜라이더를 꺼놓고 안 보이는 벽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땅의 경계에는 벽을 쳐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국룰이에요. 이 콘텐츠 제작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벽 4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벽까지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재생을 했더니 일단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우리가 보기 편하게 따라오는 카메라까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카메라를 추가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카메라 바로 캐릭터 위에 보면 폴더에 카메라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카메라스라는 폴더에서 요 프리팹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단 멀티퍼포스 카메라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 줍시다. 자, 멀티퍼포스 카메라를 넣어 주세요. 자, 그러고 이제 재생을 하면 요 카메라가 이제 재생을 하면 카메라가 바뀔 거냐? 안 바뀌어요. 분명히 이제 넣고 아마 실습을 위해서 재생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재생을 해도 아까의 카메라하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유니티에서는 실제로 카메라 하나, 이 장면에는 카메라 하나만 쓰여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면에는 연출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하나만 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카메라를 넣었으면 요 메인 카메라를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요 메인 카메라를 비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맨 위에 보면 요 체크가 되면 활성화, 체크가 안 되면 꺼지는 거예요. 존재는 해서 내가 키면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꺼놓는 거예요. 자, 꺼놓고 나면 요 카메라가 작동이 될 텐데 아직은 요 카메라가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메인 카메라를 끄고 난 뒤에 요 이제 카메라를 선택을 합시다. 선택을 해서 보면 이제 요 카메라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여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요 스크립트가 오토캠이라는 스크립트인데요. 자, 요 오토캠이라는 스크립트에 보면 요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타겟은 뭐냐면 오토캠은 어떠한 오브젝트를 일정한 속도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타겟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걸 따라갈 건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퍼포스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오토캠 이 항목 중에 지금 오토캠이라는 게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에다가 서드 퍼슨 캐릭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시다. 자,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 재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자, 재생을 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하고 설정된 사람들은 카메라라고 간략하게 채팅방에 쳐주도록 합시다. 자, 카메라
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팁을 드리면 요 위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피벗 이라는 요 값을 조금 Z축 요거를 조금 줄여주면 만약에 요거를 1 정도로 줄여서 한번 보면 가까이 가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값을 줄여서 우리가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일단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씬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서 땅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 가능한 캐릭터까지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요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재생을 하면 움직이면서 조작을 하면서 이제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요 땅에다가 조금 여기만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심심하죠? 심심하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봅시다.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 아니면 조작 가능한 오브젝트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조작 가능한 오브젝트를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심플 바로 스탠다드 어셋 위에 보면 심플 인테리어 하우스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에 보면 프리팹이 있습니다. 자, 요 프리팹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가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 가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상호작용 하고 싶은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가구를 하나를 넣어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일단 요 가구 크기가 조금 커요. 사실은 이제 가구를 넣었을 때, 사실 요 가구는 이제 제가 요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로 조금 이제 소인국 체험, 아니면 이제 큰 곳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를 키워놓은 건데 크기를 조금 줄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넣은 다음에 스케일을 가구를 선택하시고 스케일을 0.5씩 해서 줄여줍시다. 자, 가구를 이렇게 해서 0.5씩 가구를 넣고 줄여주도록 해요. 자, 그러면 얼추 지금 가구 사이즈가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구도 지금 보면 렌더로만 존재를 하고 있고 콜라이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렌더로는 보이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콜라이더는 벽이었죠. 요게 이제 안 떨고 지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지금 오브젝트 3D로 된 오브젝트들은
사실은 렌더러와 콜라이더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에서 우리가 add 컴포넌트하고 자, 가구를 선택하고 콜라이더가 없으니까 안 뚫고 지나가게 콜라이더를 한번 추가해 줍시다. 그래서 add 컴포넌트하고 박스를 추가해 주세요. 박스를 치면 이제 박스 콜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 박스 콜라이더는 뭐냐면 요 모양을 대로 요 모양에 맞는 네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뚫고 지나가는 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 물체죠. 자, 다른 제가 가구 하나를 또 추가해 주세요. 추가하고 이 스케일을 조정을 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add 컴포넌트하고 콜라이더가 없으니까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리적인 힘을 위해서 자, add 컴포넌트하고 물리적인 힘을 주는 거는 RIG를 치면 rigid body라고 있습니다. 자, rigid body를 추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박스 콜라이더 벽만 있는 거는 아무리 힘을 줘도 밀어나지 않는 벽입니다. 그런데 요 리지드 바디 물리가 들어가게 되면 힘을 주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요 리지드 바디 요 값은 매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매스가 뭐냐면 이제 무게예요, 무게. 그래서 요 무게를 지금 1이라고 하면 실제로 요 캐릭터의 무게도 요 서드 펄슨도 보면 1이 있기 때문에 밀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일단 리지드 바디까지만 추가를 하고 이렇게 박스 두 개, 하나는 콜라이더, 하나는 리지드 바디까지 추가한 다음에 재생을 해서 요 가구가 콜라이더 추가한 가구는 밀리지가 않고 요 리지드 바디를 추가한 것은 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밀리고 요거는 밀리지 않는 거. 물론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거가 완료된 학생들은 한번 의자라고 한번 채팅방에 쳐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게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고 요거를 사이즈를 스케일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작업하는 동안에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 콜라이더가 없으니까 뚫고 지나가요. 그렇죠? 유령의 집도 아니고 뚫고 지나가. 그래서 뚫고 지나가지 않게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합시다.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고정된 의자가 완성이 돼요. 자, 고정된 의자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일단 요 값들은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고 했으면 이렇게 넣으면 힘을 주면 밀리는 이러한 의자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추가된 친구들은 이제 의자라고 써달라고 제가 했어요. 자, 혹시 이쪽에서 놓친 내용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의자 지금 이제 작업을 완료한 친구들은 조금 더 요 이제 물리적인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요 지금 우리가 오브젝트를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이런 옷장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옷장을 추가를 하고 여기서 옷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박스 콜라이더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리지드 바디를 넣었는데 여기에 무게를 100으로 해서 100kg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의자는 굉장히 쉽게 밀렸죠? 근데 요거는 쉽게 밀릴까요? 안 밀려요. 자, 어때요? 지금 리지드 바디가 들어갔는데 100kg 하니까 안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한 상태에서 이 수치값을 조금 조정을 해보면 50 정도로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밀릴까? 자, 자, 1로 하면 굉장히 밀리는데 이런 식으로 요 리지드 값, 바디 값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밀리고 안 밀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데들에서 많이 또 사용되는 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의자를 넣고요. 사이즈를 조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고 위로 올립시다. 위로 올리고 위로 조금 더 올려야 우리가 재생됐을 때 빠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를 넣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를 넣고 매스랑 5 정도로 넣게 되면 실제로 재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 외에 지금 여기서 이 의자를 높이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리지드 바디 중력값에서 여러분들이 제 중력값 설정을 매스가 무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드래그는 우리가 저항값입니다. 저항값, 그 다음 앵귤러 드래그는 회전 저항값. 이 숫자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요 그래비티
해제하게 되면 아까처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래비티를 놓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무중력 상태를 구현하는 가상현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리지드 바디에 있는 요 수치값들을 넣어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제거 리지드 바디 값 조정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러한 실험 등을 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씬에서 우리가 조금 요 씬을 지금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요 씬을 조금 더 이제 환상적인 배경 그리고 앞서 우리 점심 먹고 강의 시작할 때 보였던 우주 분위기로 살짝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 장면을 우주처럼 꾸며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처럼.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지금 장면뿐만 아니라 요 하늘이 우주처럼 조금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장면을 우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요 장면, 요 하늘을 바꾸는 거는 이 하늘을 스카이박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를 우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플래닛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플래닛이라는 폴더. 자, 플래닛이라는 폴더를 보면 여기에 지금 스카이박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스카이박스라는 폴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 밀키웨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밀키웨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요거를 우리 지금 요 씬의 배경에 깔아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미지들은 인터넷에서 360도 사진 아니면 360 포토를 검색을 하시면 보통 요런 배경을 쓸 수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요거를 내가 분명히 인터넷에서 매우 고성능, 고화질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돼요? 가져와서 넣는데 굉장히 후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ABC 캠프라고 공모전을 했을 때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스카이박스를 넣었는데 이 설정을 안 해가지고 깨지는 경우를 봤어요. 심사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배경을 넣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 창에서 선택을 하면 요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요 인스펙터에 맥스 사이즈를 8192 정도로 올려주셔야 돼요.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4K, 2K라듯이 이 이미지의 품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K로 돼 있는데 배경은 최소한 8K 이상 16K 정도가 돼야 이제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 하늘을 넣는 것들, 지금 우리가 오브젝트를 넣는데 여기 바닥이나 이런데 색깔을 넣는 것들을 이제 머터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요 밀키웨이 옆에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머터리얼이라는 거를 한번 생성해 봅시다. 자, 다시 여러분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요 프로젝트 윈도우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머터리얼, 오디오 믹서 밑에 있는 머터리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회색 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 회색 공이 여러분들 생기셨나요? 자, 요 회색 공이 생겼으면 공이라고 채팅방에 한번 쳐주세요. 자, 요 빈 공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머터리얼이라고 해서 머터리얼 누르면 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게 완료됐으면 생겼으면 공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채팅방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요거를. 자, 요거의 속성을 하늘에 되는 속성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요 머터리얼에다가 자, 요 지금 공처럼 생긴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요 인스펙터에 쉐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쉐이더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보면 스카이박스라고 돼 있었죠, 제가. 스카이박스에 파노라믹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지금 요 이제 공처럼 생긴 거를 여러분들 만드셨으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쉐이더에 자, 스카이박스에 파노라믹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서 말했던 이런 공이 사라지고 이런 회색의 칙칙한 네모가 생깁니다. 네모가. 자, 이렇게 회색의 칙칙한 네모가 생긴 학생들은 여기 네모, 큰 네모에 논 텍스처라고 스피리컬 요 큰 네모가 있어요. 요 큰 네모에 요 밀키웨이를 드래그 드랍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 회색 칙칙한 것이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었으면 검이라고 쳐주세요. 채팅방에. 자, 지금 요 머터리얼, 공 머터리얼을 우리가 요 쉐이더를 선택을 하고 쉐이더 종류를 스카이박스 파노라믹으로 바꿨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옆에 보면 검은 그 큰 네모가 있죠. 거기에 지금 밀키웨이를 드래그 드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료된 학생들은
검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검이라고 친 학생분들은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하늘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우주인 하늘로 이런 식으로 우주가 완성이 됩니다. 우주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주 배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우주까지 작업을 했으면 우리가 우라고 한번 채팅방에 쳐도록 하죠. 다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로 바뀐 다음에 재생을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뭔가 지금 뒤에 배경만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인 조명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어두워졌고 뭔가 우주에 있는 듯한 느낌이 벌써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중력을 제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와 비슷한 모양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스카이박스 하나만 놓고 보면 요거를 바꾸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가지고 요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스카이박스를 먼저 바꾸게 되면 요 전체적인 씬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 오브젝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 스카이박스 요 배경을 어떤 걸 놓냐라는 거를 기획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효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쉬는 시간 없이 제가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마저 우리가 오늘 할 것들은 끝내야 하니까 조금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주 분위기가 나는 방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우주 나는 방으로 바꿨으면 여기서 우리가 행성을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봅시다. 행성을. 자, 그러면 이번에 행성을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죠. 자,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 3D 오브젝트, 이번에 큐브 밑에 있는 스피어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 스피어 위치를 조금 위쪽에 배치를 해줘 봅시다. 스피어 위치를 위쪽에 배치를 해줘 보세요. 자, 그리고 요 스피어의 크기도 조금 늘려줘 보도록 하죠. 크기도 스케일도 2 정도로 해서 조금 키워줘 봅시다. 자, 스피어 위치를 클릭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요 스피어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행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행성처럼 꾸밀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플래닛 폴더에서 얼스라는 거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얼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들이 많죠. 요 중에서 요 얼스 맵 1K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요 파일 보면 JPG 파일이에요. 그냥 지구 모양의 JPG 파일입니다. JPG 파일. 그래서 요거를 그냥 사실은 요것도 이제 머터리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작업을 합시다. 그래서 자 요거를 잡고 요 지구에 쓱 던져주세요. 자, 요거를 잡고 이렇게 던져주시면 요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구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옆에 어떤 폴더가 생겼어요? 머터리얼즈라는 폴더가 생겨서 요 지구 모양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면 지구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우리가 실감 있게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머터리얼의 요 지구, 요 스피어 요걸 선택을 하시고 요 밑에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요걸 눌러주게 되면 요 머터리얼이라는 게 이제 요 외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노멀 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구를 넣었던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노멀 맵이라는 데에 얼스 범프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드래그 앤 드랍하고 나면 여기에 노멀 맵이 아니다 라고 뭐 어떤 말이 뜨면 픽스 나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스무스니스나 메탈릭을 요 값들을 살짝 조정을 해줍시다. 자, 조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게 지금 어둡긴 한데 이제 영암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두워서 싫다라고 하면 그냥 요 노멀 맵을 사실은 옆에 점을 선택하고 논이라고 해서 그냥 이 지구 모양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노멀 맵을 넣지 않고 메탈릭이나 스무스니스를 낮춰서 해도 돼요. 요거를 이제 넣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윤곽, 우리가 지구 보면 이렇게 땅에 굴곡이 있죠. 요 굴곡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조명에 따라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라서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넣게 되면 요 행성이 떠 있죠. 행성이 떠 있는데 요렇게만 보면 실제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전이 없어요. 회전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추가까지 됐으면 밑에 add component하고 ROT라고 쳐보면 로테이터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네, 요 회전을 시키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요 로테이터를 추가해 주세요. 자, 요 로테이터를 추가해 주시고 요 Y 하면 여기에 값들을 넣게 돼 있는데요. 요 값들의 Y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들 10 정도 넣으면 굉장히 눈에 띌 거고요. 한 5에서 10 사이에 숫자를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자, 넣고 이제 재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행성이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회전하는 행성을 한번 넣어보고 이게 완료가 됐으면 우리가 G9라고 한번 채팅방에 쳐주세요. 자, 다시 행성을 만드는 거 3오브젝트에 스피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래닛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스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드 컴포넌트하고 ROT에서 로테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요 Y레이트가 옆으로 회전시키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10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게 되면 넣고 이제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회전하는 행성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요게 지금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행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메쉬 렌더러에 있는 리시브 섀도우 값을 해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리시브 섀도우 값을 해제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그림자가 안 생기고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닛을 설치하고 어떠한 약간 우주 비슷한 공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자, 아마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작업들이 이제 뭐 행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아마 심플 인테리어 하우스에 있는 오브젝트라나 아니면 오늘 지금 만든 행성 요 행성에는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구, 달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씬을 만들어 보는 거를 우리가 오늘 매우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지금 첫 시간 해봤는데 어렵나요? 뭔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조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 빠르다 아니면 어렵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도 뭐 채팅방으로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난 우리 저기 이제 수업을 지난 ABC 캠프를 들었던 뭐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 수업은 보통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씬들, 요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슬랙에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슬랙에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한 거를 한번 요 내용 요거를 한번 캡처를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캡처 도구들 있죠. 캡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슬랙방에다가 슬랙의 콘텐츠 채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프트콘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요거에 이어서 요 캐릭터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슬랙 채널에 이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했는데 실습 잘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10시에 뵙도록 할게요.